제32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중급 기출문제 해설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32회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지도 쉽지도 않았다. 딱 중간 정도의 난이도를 유지를 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31회 같은 경우가 좀 상당히 쉬웠다라는 거죠. 그 전에는 그러니까 30회 같은 경우는 좀 어렵고 쉬웠고 들쭉날쭉하다 보니까 이제 가운데로 왔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어렵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또 너무 쉽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또 쉽다고 하면 만약에 불합격하신 분들이 이 강의를 보신다면 욕을 하니까 그렇죠. 자, 이제 32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중급 문제 첫 번째 문제로 들어갑니다. 자, 다음 체험 행사의 프로그램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찾아보자. 땡땡시대 체험 행사입니다. 우리 박물관에서는 사유재산과 계급이 발생한 끝. 그렇죠? 자, 뭡니까? 청동기 시대죠. 청동기 시대부터 계급이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유재산도 생기고 그렇죠? 농사도 발전해서 벼농사가 시작되고 자, 1번 봅시다. 철제쟁기로 밭을 갈아야 된다. 철기시대죠. 철기시대. 틀렸고 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고인돌의 덮개돌을 끌어오자라는 거예요. 청동기. 덮개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고인돌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청동기 시대 지배자의 무덤이었다. 세 번째 반달돌칼로 이삭을 잘라보자. 반달돌칼 벼농사. 그렇죠? 네 번째 비파형 동검 모형을 제작해보자. 청동기 비파형 동검. 그렇죠? 다섯 번째 흙으로 미송리식 토기는 민무늬 토기와 함께 청동기 시대 대표적 토기다라는 거죠. 자, 1번에 2번 틀린 거 정답 2번 문제로 갑니다. 자,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국가를 찾아보자. 나라. 혼인할 때는 말로 미리 정하고 여자 집에서는 본체 뒤편에 작은 별치를 짓는데 그 집이 서옥입니다. 서옥제 나왔죠? 고구려입니다. 그래서 대릴사위제지요. 일종의 대릴사위제 여자 집에서 생활을 하다가 그 자식을 낳고 자식이 장성했을 때 분가를 하는 서옥제. 자, 1번 12월의 영고는 어느 나라? 부여입니다. 부여 12월의 영고 제천 행사. 두 번째 제가회의 고구려지요. 그렇죠? 귀족들 고구려에 가들이 모였다라는 거죠. 국가 중대사 회의. 세 번째 특산품으로 단궁, 과마, 반어피 동해지요. 동해 앞자 따서 단과반. 그렇죠? 자, 네 번째 보시면 제사장인 천군과 진성지역인 소도 사만지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재정 분리 사회를 나타내고 있다. 다섯 번째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8조법 고조선이지요. 그래서 한서에 전해져 내려오는데 8개 중에 3개조만 내려온다라는 거죠. 3번 문제. 가상 인터뷰에 등장하는 왕의 업적, 왕을 찾아봅시다. 자, 수도를 웅진에서 사비로 옮겼는데 자, 어떠냐? 왕이 얘기하죠. 중앙에 22개의 관청을 설치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사비로 천도했다고 했는데 지금 22 담로가 아니고 22 부실무관청이니까 6세기 백제 성왕 때입니다. 그렇죠? 지금 성왕을 나타내고 있구나. 그럼 성왕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자. 1번 신라 대야성을 빼앗았으니 백제의 의자왕입니다. 의자왕 때 신라를 공격해서 자, 두 번째 국호를 남부여로 바꿨죠. 그리고 사비로 전도한 다음에 고구려를 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왕인을 일본에 파견하였다. 와, 선생님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그렇죠. 조금 어렵죠. 근초고왕 때입니다. 그래서 일본에 천자문 같은 것들을 전해주었다라는 거죠. 역사적인 서기 근초고왕. 그래서 박사 고흥을 시켰죠. 자, 다섯 번째 보시면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했으니 불교 수용 백제 침류왕 때다라는 거지요. 근초고왕 아니다라는 거 조심하고 그렇다면 이제 성왕 2번이 정답이고 우리가 4번 문제로 갑니다. 4번 문제. 가지역에서 볼 수 있는 문화유산 지역을 찾아야지요. 틀린 것. 자,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가족과 함께 신라의 수도였던 어디를 여행했는데 이거 모르면 공부 안 하신 거죠. 어디입니까? 신라의 수도는 경주입니다. 그러면 뭐 여기저기 볼 거 없이 끝나야죠. 여기에서 더 읽어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문제가 경주를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경주에서 발견되지 않는 문화유산 첫 번째 경주께 아닌 거.
첨성대지요. 경주입니다. 그래서 7세기 선덕여왕 때 천체를 관측하는 기구였죠. 자, 두 번째. 아이고, 이거 모르면 한국 사람 아닙니다. 그렇죠? 석굴암 본존불이죠. 석굴암 본존불. 불국사니까 경주지요. 세 번째. 요거는 모르겠죠. 요거는 부여의 정림사지 5층 석탑입니다. 백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부여에 있어요. 부여에 있고 정림사지입니다. 정림사지 5층 석탑. 그래서 3번이 틀린 거. 4번 보시면 요것도 불국사 다보탑이잖아요. 다보탑 경주에 있다라는 거죠. 5번 보시면 요것은 무엇입니까? 분황사 모전석탑입니다. 분황사 모전석탑. 그래서 신라에서 가장 오래된 석탑 중에 하나지요. 석탑 가장 오래된 석탑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고 당시 이제 선덕여왕 때다. 그래서 전탑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 전탑이라고 하면 이 벽돌 모양처럼, 그렇죠? 벽돌같이 조만하게 다듬어가지고 쌓아 올린 탑이다라는 거죠. 9층이었는데 현재는 3층만 남아있다. 자, 5번 문제로 갑니다. 가왕의 업적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가왕을 찾아야죠. 역사신문. 고구려 대내적인 개혁에 나서라. 그러면 고구려 왕이구나. 자, 최근 고구려는 백제 근초광이 침입해 평양성에서 고구 권왕이 전사를 했대요. 그럼 고구 권왕은 아니에요. 이러한 상황에서 즉위한 누굽니까? 고구 권왕 다음에 소수림왕이지요. 모르겠다. 모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럼 봅시다. 자, 국가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체제를 정비하기 위해서 전진해서 불교를 수용했잖아요. 고구려 불교 수용 소수림왕. 그리고 불교뿐만 아니고 법, 그렇죠? 율령, 그리고 태학. 뭐예요? 불교, 율령, 태학. 하나의 단어처럼 외우시라고 그랬죠? 자, 1번 태학을 설립했다. 정답. 2번 갑니다. 2번. 천리장성은 고구려 7세기 때예요. 지금은 이제 4세기잖아요. 그래서 보장왕 때 완성을 했다라는 거. 자, 세 번째. 그래서 어디부터 어디? 부여성에서 비사성까지. 자, 수도를 평양으로 옮겼다. 5세기 때죠. 장수왕 때입니다. 자, 네 번째. 영락. 광개토대왕이지요. 광개토대왕은 4세기 말에서 5세기를 살았던 왕이니까. 자, 5번. 신라의 침판 왜를 격퇴했다? 광개토대왕. 그래서 400년에 격퇴를 했다라는 거죠. 자, 6번 문제로 갈게요. 자,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의 사진으로 옳은 것을 찾아봐라. 사진이에요. 한국사 발표대 삼국시대 불상입니다. 이것은 바위에 조각된 백제 대표 불상, 백제 미소. 백제의 미소, 온화한 미소 뭡니까? 백제 어디 있어요? 3번에 있죠. 서산 지역에 있는 서산 마의 삼존불, 그렇죠? 백제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다라는 거. 자, 1번. 이거는 신라 거예요. 9세기 신라 건데 합천에 있는 친리 마의 입산. 자, 합천치인. 됐습니다. 자, 2번. 2번은 요거는 어디입니까? 파주에 있죠? 파주 용미리. 파주 용미리 마의 이불 입상이에요. 고려시대 거죠. 자, 3번. 자, 3번 됐고요. 4번. 4번은 안동에 있는 이천동 석불이고요. 역시 고려 거. 자, 5번. 이것이 이제 선운사 도소람 마애불인데, 도소람 마애불이죠. 그런데 이 그림은 어디서 많이 봤어요? 책에서. 혹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책에 보시면 조선시대 또 조선 후기에도 요 도소람 마애불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거다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고려시대 불상입니다. 그래서 왜 조선시대 그림이 그려져 있느냐라고 하냐면 조선시대 뭐가 있습니까?
예언사상, 그렇죠? 예언사상. 그래서 이 안에 비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힘들어질 때 여기에서 이제 비기가 반짝거린다, 뭐 그런 내용, 그런 설화가 있어요. 그래서 조선 후기 예언사상 얘기할 때 꼭 이 그림을 넣기도 해요. 자, 그래서 6번에는 3번이 정답이고 우리가 7번 문제로 갑니다. 자, 교사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옳은 것. 자, 지금 그림 보니까 뭐예요? 이게 판가봇이에요. 판가봇. 그러면 이제 가야. 느낌이 조금 와야 되는데 모른다면 이제 봅시다. 이것은 김해 대성동 고분에서 출토한 판가봇이다 라는 거죠. 뭐예요? 금관가야입니다. 금관가야. 김해니까. 그런데 우리 중급은 금관이냐 대가야 이런 것도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가야를 물어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1번 건국과 관련된 김수로왕 이야기가 있으니 그것은 가야지요. 자, 2번 귀족 세력을 대표하는 상대 등은 신라예요. 신라. 그래서 귀족들의 우두머리 상대 등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 화백회의를 주관하죠. 자, 세 번째 빈민구제를 위해서 진대법을 실시했으니 2세기 고구려죠. 고구려 2세기의 고국천왕 때. 자, 네 번째 보시면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정비했으니 6세기 신라 진흥왕이지요. 그렇죠. 다섯 번째 왕조인 부여씨와 팔성의 귀족 백제지요. 사씨, 연씨, 백씨, 협씨, 목씨 이렇게 해서 8개의 성을 갖고 있는 백제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8번 문제 갑니다. 가에 들어갈 검색어로 고른 것은 검색어 모르고 지은이는 해초니까 왕호천축국전이네요. 자, 왕호천축국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프랑스 파리에 있죠. 자, 해초가 시대는 신라고요. 소장처는 프랑스 국립도서관입니다. 내용 해초가 인도와 중앙아시아 지역. 그래서 이렇게 인도 이렇게 가서 다시 돌아와서 쓴 거죠. 근데 이 그 프랑스 학자 펠레오가 중국 여행을 갔다가 이거를 발견하고 자기네 집으로 가져가죠. 그래서 파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2번이 정답이에요. 자, 1번 이거 갖고 와야죠. 우리 건데. 자, 삼강행실도는 세종 때 그림책이죠. 윤리서예요. 그래서 그림과 글로 담겨 있었다. 윤리서. 두 번째 됐고요. 세 번째는 뭡니까? 직지심체 요절이죠. 그래서 청주 흥덕사에서 백운 경한 스님이 주관으로 해서 만들었다. 고려말. 자, 네 번째 화선 성역 의궤라고 하니까 정조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의궤는 순조 때 제작합니다. 순조 때. 자, 다섯 번째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은 어디서 나왔죠? 석가탑에서 나왔어요. 석가탑에서 나왔고 8세기 때 세계 최고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고 9번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자료에서 나타난 상황 이후의 사실로 옳지 않은 것 해공왕 16년 해공왕 언제지? 그런데 신라 말 같기도 하고 그렇죠? 못 들어봤으면 신라 말 아닌가요? 이찬 김지정이 반란을 일으켜서 무리를 모아 궁궐을 에워싸고 공격을 했고 4월에 상대등 김양상과 이찬 김경신이 군사를 일으켜 김지정 등을 죽였고 왕과 왕비는 이때 살해됐다라는 것. 이 신라 말 그러니까 8세기 때 이게 나왔죠? 김양상, 김지정. 그래서 김지정의 난이에요. 그때 이때 당시에 왕이 이제 살해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힘이 없으면 살해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신라 말 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자, 1번. 이차돈이 순교하였다. 이거는 이제 6세기 버풍왕 때죠? 버풍왕 때. 그러니까 이제 정답이 될 수 없고. 자, 2번. 김원창이 반란을 일으켰으니 이것은 이제 9세기 헌덕왕 때입니다. 헌덕왕 때. 그래서 당시에 뭡니까 신라 말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죠. 반란. 김원창의 난. 자, 3번 견훤이 후백제를 건국했다. 언제예요? 이거 900년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후백제, 견훤. 후백제, 견훤. 그러니까 이제 다 신라 말 상황이겠죠? 자, 네 번째 보시면요. 장보고와 청행의 진을 설치했는데 이것은 흥덕왕 때지요. 흥덕왕 때.
자, 5번 신라말 최치원이 시무 10여 조. 그래서 9세기 말 진성여왕 때입니다. 이때 이제 개혁 정치를 건의를 했으나 어떻게 진골귀족의 반발으로 시행되지 못하죠. 그러니까 무시당하니까 역사 속에 사라져버리죠. 난 이제 정치 안 해. 그러면서 이제 빠져버리는 것. 그래서 신라말 상환이 아닌 것은 신라 상대인 1번이 정답. 우리가 이제 10번 문제로 갈게요. 자, 각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아보자. 무왕, 문왕이 나왔어요. 무왕과 문왕. 그리고 연호가 썼는데 이난, 대흥. 그것도 모질라서 업적에 무왕 때 장문유를 보내서 당의 등주, 산둥 지방을 공격시켰고, 문왕 때는 상경으로 천도하고요. 삼성 육부 체제를 정비했으니 누가 봐도 발해다라는 거죠. 발해의 무왕과 문왕에 대한 설명을 나타내고 있다. 1번. 기인제도는 고려태조죠. 고려태조 왕건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유지들, 그러니까 지방 호족 세력들을 일정 기간 수도에 와서 머물게 하는 일종의 인질제도. 자, 독서산품과 신라말 원성왕 때지요. 그래서 진골귀족의 반대로 시행되지 못했었다. 세 번째, 골품제, 신라지요. 신라의 신분제도다라는 거. 네 번째, 이군육이는 고려의 중앙군이었죠. 중앙군 군대, 이군육입니다. 자, 다섯 번째 보시면 전국을 5경 15부 62조로 나눈 것은 발해 선왕 때지요. 그래서 발해 전성기였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제 영토가 넓어졌었다. 이런 내용. 자, 11번 문제로 갈까요?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땡땡 토론. 자, 서경천도에 대한 양칭의 주장을 들어보자라는 거예요. 서경, 임원역의 지세는 풍수지리에서 말하는 대화세다. 이것으로 수도를 옮기면 천하를 아우를 수 있다. 서경으로 천도하자. 자, 올해 여름에 대화궁에 30여 곳이 벼락을 쳤는데 서경이 길지라면 절대 그럴 일이 없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고려시대 때 묘청의 그 서경천도 운동이죠. 가는 묘청. 그래서 서경으로 천도하자. 나는 누굽니까? 시끄럽다. 김부식. 그렇죠. 개경파. 자, 그래서 이 사안은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나타내는 거죠. 12세기. 그래서 당시에 이제 문벌귀족이 부패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기억번. 금국 정벌을 주장하였다. 그렇죠. 묘청은 금나라를 정벌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왜요? 역사 계승 의식에 따라서 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한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지는 없애야 되는 대상이다라는 거죠. 굴복시켜야지요. 자, 니은 수상사 결사를 제창했으니 이 진울이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디귿번 기침이 나요. 이 분필가루 먹으면 기침이 나요. 자, 칭제건헌에 반대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칭제건헌은 뭡니까? 황제를 칭하고 연호를 쓴다라는 건데 이게 칭제건헌이죠. 이게 반대하였다. 당연하죠. 묘청 세력은 칭제건헌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지만 김부식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리을번 중방을 기반으로 세력을 강화하였다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정중부. 다시 얘기해서 고려 무신정권기다라고 이제 보셔야죠. 그래서 기억번, 디귿번, 2번이 정답이고 12번 문제로 갑시다. 자, 12번. 밑줄근 왕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 자, 왕이 나오는데요. 왕 11년, 그 두 번째 거네. 첫 번째 거. 왕 원년에 연호를 광덕이라 했고요. 11년에는 백관의 공복을 정하였으니 누구냐? 고려 광종이다라는 거죠. 광덕, 준풍. 그렇죠? 자, 한번 풀어보자라는 거죠. 자, 1번. 12목을 설치했다. 고려 성종 때지요. 지방관도 파견하고요. 자, 두 번째. 후년 10조 태조죠. 태조 왕건에 대한 내용이구나. 세 번째. 노비왕건법 광종이죠. 그래서 왕권 강화와 국가 재정을 확보하는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 네 번째. 정동행성 이문소는 국민왕 때 폐지를 하죠. 그래서 반원 정책이었다라는 거. 자,
자, 5번째 보시면 지방제도를 5도 양계. 누구 때입니까? 고려 현종 때 5도 양계로 지방제도를 그 지방을 나누죠. 그래서 12번에 3번이 정답. 우리가 이제 13번 문제로 가볼까요? 13번. 13번은 이제 그 유적지 문제네요. 그래서 그림이 나와 있고 사진이 나와 있고. 자, 13번인데요. 다음 보고서의 사진 자료로 옳지 않은 것. 자, 조사 보고서인데 고려시대 불교 유산입니다. 고려 때 문화재예요. 자, 인터넷 검색하고 문헌조사 내용, 고려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을 해당 지도에 체크를 해보자라고 해보자라는 거죠. 하나하나 봐보자라는 거예요. 가본 보니까 고달사지 승탑인데 고려 거는 맞아요. 그렇죠? 고려 거 맞고 어디에 있어요? 여주에 있지요. 여주에 있는지 체크해 볼까요? 있네요. 자, 나번 보시면 자, 이것은 너무 유명하다라는 거지요. 고려시대 거 어디입니까? 논산이죠. 논산의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이니까 나번 맞고. 다번 보시면요. 구례의 화엄사 각환전이에요. 맞는데요? 그런데 세기가 18세기입니다. 조선 후기. 그래서 1702년에 만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건물 형태 자체가 외관이 몇 층이에요? 2층으로 돼 있죠. 안에 들어가면 내관은 통층, 단층으로 돼 있단 말이죠. 이것은 조선 후기에 유행했던 건축물의 형태지요. 그래서 고려시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라번 보시면 뭐냐? 부석사 무량수전입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때고, 그리고 이 양식이 일단 영주죠.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이고 주심포 양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공포를 누가? 기둥이 받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마번 월정사 팔각구층탑이죠. 이것은 어디 고려시대 때 만들었던 것이고, 그리고 어디 있습니까? 강원도 평창에 오대산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송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큰 석탑이 만들어졌었다. 그래서 고려시대 거 맞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14번 문제로 가볼까요?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봐라. 땡땡 시대 경제 상황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특수행정구역인 소가 있었어요. 수공업 제품이 생산되었고, 소, 향소, 부곡. 자, 관리에게 토지의 수조권을 지급하는 전시과 제도가 끝나야죠. 이것은 다 고려 전기구나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향소, 부곡 같은 경우는 이제 고려 후기까지 이어지니까 고려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전시과제도는 경종. 자, 한번 봅시다. 기억번. 고구마와 감자를 재배하였다. 일단 고구마 일본에서 가져왔고, 감자는 청에서 가져왔지요. 그래서 조선 후기 때입니다. 조선 후기 때 들렸고. 니은번. 경란도가 무역항구로 번성했어요. 고려시대 때죠. 고려시대 국제무역항 어딥니까? 경란도. 디귿번. 독점적 도매 상인인 도고. 도고는 조선 후기죠. 조선 후기. 그래서 대동법이 시행이 되고, 대동법 시행 이후에 공인이 등장을 하게 되고, 이 공인이 더 발전을 해서 도고, 독점적 도매 상황이 되고, 그렇죠. 자, 리을번. 건원중보와 삼한통보. 건원중보는 따로 봐야 돼요. 건원중보는 이제 성종 때. 그리고 어떤 화폐가 나왔나요? 삼한통보. 삼한통보는 숙종 때, 고려시대. 그렇죠? 그래서 고려시대 때 만들어진 거. 그래서 니은과 리을번 4번이 정답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시대를 풀었다. 자, 우리가 15번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퀴즈의 정답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 이 인물은 고려 후기의 문신이자 학자로 호른, 목은. 이 정도 하면 조금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이거 알아. 자, 이재현의 제자로 성리학자. 고려의 성리학을 보급시키고 발전시키는데 공헌했고, 정몽주, 정도전 등의 스승이 되는 거지요. 제자를 길렀으니까 누구예요? 목은 이색입니다. 아이고, 정답이 나왔는데 1번이에요. 자, 2번은 이제 이지요. 이는 16세기
그래서 이제 이 주기 철학. 자, 이황이네요. 이황도 16세기. 그래서 주리 철학이지요. 자, 네 번째는 누가 나오나요? 정약용이네요. 18세기 중농학파지요. 중농학파 실학자입니다. 자, 다섯 번째 누구예요? 최승로. 고려 성종 때예요. 성종 때. 그렇죠?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5번에 1번 정답, 16번으로 갑니다. 최승로의 시무 28조. 자, 16번. 다음 사건 이후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 자, 12월 정묘 홍건적의 우두머리로 홍건적 나왔어요. 평장을 사칭한 모거경이 무리 4만 명을 이끌고 얼어붙은 압록강을 건너와서 의주를 함락시키고 부사 주영세와 백성 천여 명을 살해했다. 고려시대 홍건적이 쳐들어왔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풀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고려 말에 고려에 침입을 했는데 보통 이제 공민왕 때, 그래서 공민왕이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거죠. 공민왕 때. 그래서 1차 침입과 2차 침입이 있었는데 뭐 모르셔도 돼요. 1359년 한 번 쳐들어오고, 그리고 2년 뒤에 61년에 한 번 더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1차, 2차인데 몰라도 되고 그냥 고려 말이라고 기억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홍건적은 반드시 기억해야죠. 이게 핵심이니까. 자, 1번. 최후가 정방을 설치했다. 무신집권기지요. 자, 두 번째. 강감찬이 귀주에서 문벌귀족 집권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벌귀족 집권기, 강감찬의 귀주 대첩, 거란의 3차 침입. 자, 서희가 강동 6주를 획득했다. 10세기 서희의 외교 담판이니까 문벌귀족 집권기네요. 자, 네 번째 보시면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하였다. 우왕 때예요. 1388년. 자, 다섯 번째. 윤관의 건의로 별무반을 편성하였다. 12세기 초니까 문벌귀족이 집권하고 있을 때 여진정벌이죠. 자, 4번이 정답인데요. 왜 그렇습니까? 이 이후 상황이 언제냐라는 거니까 고려 말 상황은 요거밖에 없네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죠. 연도를 몰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왕 이후, 공민왕 이후 우왕 때. 자, 17번 문제 들어갑니다. 가에 들어갈 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학술용 언론기관으로서 왕의 자문에 의하고 경연, 왕과 그 신하의 토론의 장이지요. 정치적. 담당하였으며 대제학, 부제학 등의 관직을 돕고 옥당이나 옥서라는 별칭이 있었던 홍문관이죠. 홍문관입니다. 홍문관은 누가 설치하죠? 성종이. 조선의 성종이. 그렇죠? 세종 때 그 집현전을 계승했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자, 1번. 향음주례와 향사례를 주관한 것은 서원에서 있습니다. 서원. 그래서 그 당시에 명망 있는 그 선비, 그러니까 선현들을 모셔놓고 술을 마시면서 이런저런 덕담을 나누고 학술적인 교류도 했었다. 뭐 이런 내용인데, 아무튼 서원은 하는 일이 뭐였어요? 그 선현의, 그러니까 먼저 가신 선현의 제사를 지냈고, 그리고 후학을 양성했던 교육기관이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수도 한양의 행정과 치안을 맡았다. 한성부지요. 뭐. 서울의 치안. 자, 세 번째, 사원부 사관원과 함께 삼사라고 불렀다라는 것이 홍문관. 그래서 무슨 권? 대간권을 갖고 있지요. 대간권을 갖고 있었어요. 서경, 봉박, 간쟁권. 네 번째, 조세, 부역 등 재정과 관련된 일을 하였다. 호조에서 관련했겠죠. 6조 중에 하나. 자, 다섯 번째, 반역죄, 강상죄 등을 범한 중대인을 다뤘고, 누가? 왕이 직접 재판을 했죠. 의금부입니다. 그래서 17번에 3번이 정답. 18번 문제로 가볼까요? 자, 밑줄은 이 나라에 대한 조선의 대외 정책으로 옳은 것. 자, 해동제국기. 해동제국기는요, 세종 때 신숙주가 일본에 갔다 와요. 일본에 갔다 와서
왕한테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를 해가지고 적어가지고 묶었던 게 해동제국기예요. 해동제국기는 신숙주가 이 나라에서 사행 경험을 바탕으로 외교 관례를 정리해서 왕명으로 편찬한 책인데 삼풍기양, 계외약조 이런 것들 봐도 어느 나라와 관계가 있다? 일본과 관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과 관계가 있다. 자, 첫 번째 동북지방에 9개의 성을 쌓았다. 동북구성이죠. 동북구성은 고려 예종 때죠. 그래서 누굴 정벌한 거지? 여진족을 정벌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진 일본 관계였고, 두 번째 동지사, 성절사 등의 사절단을 보냈다라는 거죠. 한족이에요. 한족. 무슨 얘기냐? 이 명나라의 사신으로 조선에서 파견을 했는데 이 명나라 사신단 이름을 이제 동지사, 성절사 이렇게 했었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강경책의 일환으로 사군육진 세종 때죠. 그래서 사군육진은 누구 토벌 한 거예요? 여진 토벌한 거죠. 그래서 최윤덕과 김종서를 보내서 각각 사군과 육진을 개척하게 되었다. 네 번째 무역소를 설치해서 국경을 허락했는데 이것도 조선시대 여진족과 관련이 있어요. 불쌍하니까 무역소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무역해 라는 걸 허락해 준 거죠. 다섯 번째 이종무로 하여금 대마도를 정벌하게 하였으니 대마도 정벌이지요. 얘들하고 관련이 있겠네요. 그래서 세종 때 이종무가 대마도를 정벌했다. 일본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5번이 정답. 자, 19번. 왜냐면 일본이라고 하면 그냥 일본, 보통 역사에서 일본이라고 하고 저는 그래요. 일본 놈이라고 하면 이제 일제강점기 때는 도대체가 뭐가 없더라고요. 더 심한 말은 못하겠고 그냥 놈자만 쓰는 거예요. 그냥 그 정도면 뭐 그렇죠? 뭐 욕은 아니잖아요. 자, 19번 들어갑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걸 찾아봐라. 조선시대 민생 안정을 위해서 실시한 구휼정책. 자, 조선시대의 구휼정책이에요. 가난한 백성에게 양식이나 종자 등을 빌려주는 의창이 있었고, 질병치료. 질병치료. 조선에 대한 빈민구제인데, 조선 백성을 위한 빈민. 의료시설. 뭐, 요런 거죠. 그래서 의료시설 하면 해민국. 해민서라고도 하고 동서, 활인서 이런 것들이 있었죠. 자, 요 중에 하나가 있지 않겠느냐. 자, 1번 흑창을 두었어. 고려시대 때죠. 고려 태조 때입니다. 태조 왕건이 흑창을 만들었고 성종 때가 되면 의창으로 바뀌죠. 서빙고를 만들어서 조선 태조 때예요. 조선 태조. 그래서 얼음 보관을 하게 했습니다. 얼음 보관 창고. 자, 세 번째 해민서를 설치했다라는 거죠. 해민서. 자, 네 번째 보시면 양현고를 설립했는데 이것은 고려 예종 때인데 하는 길 일도 좀 틀리죠. 예종 때 뭐 하는 기구입니까? 학술. 그래서 고지요? 장학재단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문종 이후에 관학이 위축되었고 관학 살리기, 관학 진흥 정책의 일환으로 예종 때 양현고. 자, 5번 상평창을 운영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물가 조절 기구죠. 그래서 고려 시대 때도 있었고 조선 시대 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20번 문제로 갑니다. 미출군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 자, 역사신문 인쇄술의 발달, 갑인자가 주조됩니다. 왕의 명령으로 착수했던 활자의 개량 사업이 2달 정도에 완료됐고 이천, 김돈, 장영실 등이 참여한 이 사업의 결과 크기가 다르고 모양이 바른 활자가 주조되었다. 자, 갑인자, 장영실 누구예요? 세종 때죠. 세종 때 갑인자가 주조가 됐는데, 자,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간단하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론 강의할 때. 그렇죠? 그래서 이론 공부하실 때 갑인자는 공부를 했었는데 뭘로? 구리로 제작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활판에 이제 새로운 경지를 열었다. 1번 칠정산이 간행되었다. 세종 때 역법서죠. 세종 때 역법서, 달력입니다.
자, 두 번째 거중기 정약용. 그래서 정약용이 어디에 썼어요? 수원화성을 건설하는 데 썼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정조 때. 세 번째, 동의보감이 편찬되었다. 광해군 때죠. 광해군 때 누구를 시켰어요? 허준을 시킵니다. 그래서 동의보감 편찬하게 되고 의학 백과사전. 네 번째, 경국대전을 완성했지요. 그러니까 반포하는 것이니까 성종입니다. 만약에 경국대전 만들기 착수했다 그러면 세조고, 대동여지도가 제작되었다. 누구 때입니까? 철종 때예요. 그래서 김정호 심리척이지요. 그래서 세종 때 1번이 정답, 21번으로 갑니다. 자,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걸 찾아봅시다. 조선 왕조 역대 왕과 왕후의 신주를 모시고 제사 지낸 사당이에요.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고요. 이곳에 매년 5월 첫째 주 일요일에 전통 제례가 행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좀 쫙 있죠. 그래서 왕과 왕후의 그 신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쪼만했는데 왕이 또 승하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왕을 모셔야죠. 그럼 한 칸 더 만들고, 자, 그리고 그 다음 왕 또 한 칸 만들고, 그래서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길죠? 이게 뭐예요? 종묘입니다. 종묘와 사직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종묘가 1번에 있네요. 그림이 종묘입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이 사직이라는 거 있죠. 그래서 조선시대 토지와 국식의 신이 있어요. 자, 이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입니다. 그런데 왜 하늘신한테는 제사를 못 지내요? 그때 우리가 4대 관계를 체결했죠. 그래서 명나라, 청나라, 얘들이 우리의 그 상국이다 보니까 걔들이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데, 우리가 제천 행사를 한다 그러면 니들이 뭔 자격이냐? 그렇죠. 그러니까 땅에는 제사를 지낼게. 그래서 토지의 신, 그렇죠. 아무튼 사직단이에요. 성균관은 조선에 있는 대학교지요. 조선의 국립대학교. 자, 네 번째, 창덕궁 본궁이에요. 예? 경복궁 아니에요? 경복궁이 소실된 이후, 그러니까 임진왜란 이후에 본궁 역할을 했었던 곳. 다섯 번째, 도산서원은 누구와 관계가 있습니까? 이황과 관계가 있죠. 그래서 경상북도 안동에 있다라는 거예요. 21번 종묘. 22번 문제로 가볼까요? 자,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막을 한번, 이런 거 보면 자막이 먼저 보이잖아요. 의정부의 기능, 유명무실해져. 의정부가 지금 있으나 마나한 기구가 됐구나. 요즘 가에서 의정부가 할 일을 모두 처리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원래 변방을 방비하는 기구로 임시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기능이 확대돼서 이 세도 정치에 갔을 때는 완전 국정 최고 기구가 돼버리는, 그렇죠? 변절돼버리는 기구가 뭡니까? 변방을 방비한다. 방비해라. 어디? 변방을. 그래서 비변사입니다. 그렇죠? 비변사. 1번, 대한국 국제를 제정하겠다. 대한국 국제는 대한제국의 일종의 헌법이지요. 그래서 1899년 대한국 국제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한제국과 비변사는 상관이 없다. 자, 신돈의 건의로 전민변정도감이죠. 전민변정도감은 고려 말 국민왕 때니까, 그렇죠? 세 번째, 부속기구로 12사 통리기무 아문이죠. 1880년 개화를 위한 총괄기구로서 통리기무 아문, 그 밑에 12사를 두었지요. 네 번째 보시면 흥선대원군 집권기에 혁파됐죠. 그렇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비변사를 혁파하면서 당시의 의정부와 6조 3군부 군사 권력을 다시 원위치 시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변사를 이때 혁파했다라는 거죠. 네 번째, 재신과 추밀이 모여서 국정을 논의하였다라고 돼 있는데, 재신과 추밀 앞잡아서 제추회의 기구죠. 그래서 어느 시대요? 고려시대. 고려시대의 독특한 독자적인 기구 두 가지, 도병마사, 식목도감입니다. 이들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어떤 기구였습니까? 임시적인 회의 기구였죠. 그래서 재신과 추밀이 모여서
국방 문제를 담당했고 법이나 의례, 격식 같은 것들을 담당을 했다. 임시회의기구, 고려의 도백마사, 식목도감, 제축기구. 자, 23번 문제로 갑니다. 자, 다음 교서가 내려진 시기를 찾아봐라. 선왕의 아들이라면 나를 어머니로 여기지 않을 수 없는데, 자, 품속에 있는 어린 자식을 빼앗아 죽이고 나를 유폐하고 곤욕을 치르게 했다. 아하, 느낌이. 김인년에 오랑캐를 정복을 할 때 오랑캐도 쳐들어왔었나 봐요. 근데 장수에게 사태를 관망해서 향배를 결정하고 은밀히 지시하고 끝내 우리 군사를 모두 오랑캐에게 투항하게 했대요. 왕이 뭐 이런 것이 있느냐라고 왕을 질책하는 거죠. 이에 그 왕을 폐위시킨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느낌이 딱 오죠. 폐위된 왕 광해군이죠. 연산군과 광해군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연산군은 그냥 완전히 그냥 이런 정책 뭐 이런 내용이 안 나오겠죠? 그냥 쫓겨났다. 광해군은 이제 광해군의 중립 외교 내용을 보면서 그때 이제 후금에 투항을 시켰구나. 중립 외교.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어린 자식을 빼앗아 죽이고 영창대군 살해하고 임목대비를 서궁에 유폐시키고 광해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광해군이고 그 왕을 폐위시켰으니까 지금 당시는 인조 반정 딱 이때가 타이밍이네요. 한번 봅시다. 그러면 김효사화는 언제 때입니까? 중종 때잖아요. 중종 때 김효사화가 있었고 을묘외변은 명종 때 있었고 임진왜란은 선조 때 있었고 병자호란은 인조 때 있었고 그렇죠. 이제 끝나야죠. 그러면 자 선조 이후 광해군이 여기 있었고 인조 반정이 있었으니까 이 사이에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3번 답번에 있네요. 이렇게. 자, 24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다음 서술형 평가의 답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 조선이 에도 막부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파견한 사절단. 자, 에도 막부예요. 그래서 임진왜란 끝나고요. 일본은 에도 막부 시대로 접어들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메이지 유신이 있을 때 그 전까지 에도 막부, 그러니까 이제 무신 정권 시대가 들어서는 거예요. 자, 1번. 그럼 에도 막부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사절단. 우리나라에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선 시대에 일본에 파견한 사절단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에도 막부니까 임진왜란 이후 조선 후기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조선 후기 일본에 보낸 사절단 이름이 뭐다? 통신사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 12차례 정도 보냈고 목적은 뭡니까? 우리나라의 선진 문화를 일본에 전파하는 역할을 했었고 이 일본에서는 자꾸 요청을 해요. 좀 사신단 좀 보내주세요. 왜 그럽니까? 정권이 바뀌어서 집권을 한 세력들이 정통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국에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역할. 그리고 우리가 가서 니네 왕 인정해줄게. 이렇게 되면 이제 명분이 생기는 것. 1번 매년 정기적으로 파견했다. 아니죠. 일본의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때 요청에 따라서 보냈다. 두 번째, 민영 2기 전권 대신 후 참여했다. 도빙사입니다. 그렇죠? 개항 이후에 미국으로 1883년에 갔다. 미국과 관련이 있다. 세 번째,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알리려고 헤이그에 파견하죠. 그래서 헤이그 특사 이준, 이상설, 이위종. 그래서 1907년. 네 번째, 농법을 집대성한 농상집요를 처음 들여왔는데 이것은 고려 말 상황이죠. 그래서 이 암이 원나라 농법서를 가지고 오죠. 그래서 미국 그리고 네덜란드 헤이그 특사 뭐 일본하고도 관계가 있을 수도 있는데 통신사하고는 관련이 없고 그렇죠. 고려말 원나라 농법서. 다섯 번째, 조선과 일본 간 문화 교류 역할을 했었던 통신사 얘기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 우리가 25번 한 문제만 더 하고 여기 지우고 여기에다 쓸까요? 자, 25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현종 때 있었던 두 차례의 예송에 대해서 말해보자.
자, 1차 예속 논쟁, 2차 예속 논쟁. 그래서 효종이 승하했습니다. 1차. 효종의 비, 인선왕후가 사망했습니다. 그때 이제 2차. 그렇죠? 그래서 1차 예속 논쟁, 2차 예속 논쟁. 자, 성리학을 여학생에게요. 성리학에서 중시하는 예법을 둘러싼 서인과 남인의 대립이었다. 그렇죠? 1차에서는 서인의 1년설이 채택이 됐고 2차에서는 남인의 1년설이 채택이 됐다라는 거죠. 남학생 뭐라고 얘기를 하나? 자, 봅시다. 1번 하나하나 다 봅시다. 자, 위운삭제는 중종 때 기묘사화죠. 조광조 화를 입은 사건 두 번째. 주의제문의 내용이 빌미가 되었다. 연산군 우호사화죠. 조의제문 그래서 의제를 추모하는 글. 세 번째, 살인과 궁구의 갈등을 유발하였다. 사화죠. 사화는 15세기 때예요. 이것은 이제 붕당 정치잖아요. 그렇죠? 15세기 때 사화. 15세기하고 16세기 초. 네 번째, 패비윤씨 사사 사건 역시 연산군 때 그의 어머니. 그렇죠? 그래서 갑자사화. 다섯 번째, 자위 대비 복상 기간을 둘러싼 논쟁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인과 남인의 치열한 대립이 있었다라는 5번이 이제 정답이죠. 자, 그래요. 여기까지 좀 하고 26번은 조금 쉬었다가 갈까요? 예, 조금 힘드셨으니까 26번 조금 쉬었다가 들어갈게요.